키위랑 호주 과자 6월 7일 녹음은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뉴질랜드 반핵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반핵을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반핵이라고 데이빗 롱이 전직 뉴질랜드 수상이 말했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빗 롱이가 말하기를 The anti-nuclear stance defined Kiwi identity라고 말했단 말이죠. 키위는 영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영국은 anti-nuclear를 안 하니까. 또 키위는 약간 다른 액센트를 갖고 있는 호주 사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호주도 anti-nuclear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은 이것으로 anti-nuclear라는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녹음의 마지막에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실은 1951년 호주와 미국과 뉴질랜드가 일종의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군사협정. 그래서 그게 ANZUS라는 군사동맹, 군사협정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사실은 1963년에 있었던 조약이에요. 전 세계적인 조약인데 중요한 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죠. 그 조약에 참여한 중요한 나라는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소련이라고 불렀던 소비에트 유니언, 이 나라가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 공중에서, 대기 중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거기에 뉴질랜드도 참가했어요. 더 이상 하지 말자. 하지만 거기에 참가 안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조약에 참가 안 한 나라들, 인도, 중국, 프랑스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오늘 스토리에서는 프랑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6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이 핵폭탄, 핵무기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가깝기도 하거니와 누군가가 핵폭탄 실험을 한다는 것이 이제 불만이죠. 남태평양에서 프랑스가 핵폭탄 실험을 한다는 것은 호주도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1973년에 뉴질랜드와 호주가 공동으로 합심하여 프랑스를 법정에 세웁니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무슨 독도 문제 할 때도 나오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프랑스를 상대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1973년에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프랑스는 핵실험을 중단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프랑스 국제사법재판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핵실험을 하죠. 이런 경우를 두고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배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 핵실험을 하니까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당시도 노동당 정부였는데, 어제 말씀드린 데이빗 롱이는 아직 이 그림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전 노동당 정부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두 대의 군함을 보냅니다. 군함 하나는 HMNZS 오타고고 하나는 HMNZS 캔터베리라는 거예요. 이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군함을 보면 다 HM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여왕님이란 뜻이에요. Her Majesty. 그러니까 군함 두 대가 가는 겁니다. 하나는 오타고, 하나는 캔터베리, 그 배의 이름입니다. 그 핵실험하는 곳으로 그 군함을 보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군대만 가면 좀 무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뉴질랜드 정부에서 거기다 장관을 하나 배에다 실어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 따르면 모자에다가 사람 이름들, 장관 이름들을 적어놓고 이제 하나를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프레이저 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민성, 지하자원 그런 거 장관이에요. 그런 장관인 프레이저 콜만이 이름이 나와서 이제 그 배에 타고 그 핵실험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나중에 소문에 따르면 그 뽑기를, 투표를 하기 전에 이미 프레이저 콜만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장의 종이에다가 프레이저 콜만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뽑기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극비에 해당하는 소문의 근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어디를 보시면 되냐? 정부 웹사이트예요. nzhistory.govt.nz.
Politics Nuclear Free New Zealand Testing in the Pacific. 그렇게 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웹사이트에서 나온 거니까 더 좋은 출처를 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집권당에서는 야당더러 함께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도 한 명 뽑아서 같이 그 배에다 태우고 가자. 그래야 이 여야가 합쳐진 뉴질랜드의 목소리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야당에서는 당시에 반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실험하는 데 가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며 텅 빈 제스처다. 의미 없는 행동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이저 콜만 장관을 태운 그 오타고라는 배가 6월 28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 승무원의 수는 242명. 그래서 한 달 동안 오클랜드를 출발한 배가 그 실험장에 한 달 동안 항해를 해서 갔다는 거예요. 무르로아라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그 프랑스가 그 테스트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캔터베리라는 배가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굴로 옮겨 타죠. 중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오타고라는 배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무르로아에서 또 하는 거죠. 두 번째 프랑스가 핵실험하는 것을 또 보게 된답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프랑스가 핵실험하는 것을 배에서 쳐다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이 외국 군대가 와서 혹은 외국 장관이 와서 자기네가 핵실험하는 모습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하지 말라고 한 그 핵실험하는 모습을 혹은 다른 나라가 국제적인 조약으로 하지 말기로 한 모습을 자기네도 보여주는 게 일종의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974년 프랑스의 대통령, 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당연히 이름이 불어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Valéry Giscard d'Estaing. Valéry Giscard d'Estaing.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데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본 결과 야 이거 뉴질랜드가 보고 있는 데에서 또 우리가 이러는 건 좀 그렇다. 뉴질랜드 애들 교과서에서 뭐 프랑스가 뭐 자유, 평등, 박애다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러는데 괜히 신문에는 법도 어기면서 이거 실험한다고 이렇게 나가면 좀 그러면 체면 깎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의 실험은 지하에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춰요. 나중에 다시 프랑스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순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인공은 다음 조연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1983년에 미국 군함 텍사스호라는 거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핵무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핵 추진, 그러니까 자기를 움직일 때 그 핵 연료를 이용하여 움직인답니다. 뭐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나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길에 나와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거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미국 배가 오는 것, 이것이 이제 주요 선거의 의제로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한가한 나라입니까? 뭐 먹고 살기 어렵다, 무슨 뭐 실업률이 어떻다, 뭐 그런 게 선거가 아니고 다른 나라 군함이 우리 항구에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84년에 선거를 하는데 이 이전에도 그 미국 배가 오네 마네 하는 걸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6년에는 미국 배 트럭스턴이라는 배랑 그 다음에 롱비치라는 배랑 그런 거 오려고 했을 때 시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위가 격해졌기 때문에 일종의 뉴질랜드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배에 접근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9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배는 잠수함입니다. 제가 그냥 배라고 부를게요. 핀타도라는 배가 미국 배가 왔었고 하도라는 배가 78년과 79년에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뉴질랜드 군대가 출동해서 이렇게 줄을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걸 쳐가지고 사람들과 그 배를 격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반대는 했지만 이것을 막지는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집권했던 뉴질랜드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죠. 배가 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중요한 디테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그 배에 핵무기가 실려 있느냐. 이게 첫째 중요한 것이고요. 둘째, 그 배가 그것이 뭐 잠수함이건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건 간에 핵 추진을 하냐. 그러니까 핵 연료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이 움직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심거리인데 그 배 주인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뉴질랜드에다가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해줄 이유도 없고 요 배에는 핵무기는 없지만 핵 추진입니다. 혹은 요 배에는 핵무기도 있고 핵 추진이기도 합니다. 혹은 요 배는 핵 추진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미국 입장에서는 말해줄 필요가 없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말해주냐 아니냐를 과거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러니까 동맹국에 갈 때 예를 들어 호주에 온다고 하죠. 그럼 호주가 이번에 오시는 그 어느 배는 뭐 핵 추진입니까? 뭐 핵무기가 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대답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굳이 방침이 있다면 말 안 한다가 이제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있냐 없냐 말해달라 이렇게. 그 분위기 속에서 그때의 여론은 이제 그런 배를 못 오게 하자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1978년에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그 핵무기를 실은 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뉴질랜드 항구에 정박해야 합니까? 반대해야 합니까? 이걸 물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32%였는데 그 5년 후 1983년에는 72%의 사람이 그걸 오지 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는 소비엣 유니언, 한국이 소련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자기네가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뉴질랜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의 배가 핵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은 현실적인 위험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데이빗 롱이가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잘 아시는 데이빗 롱이가 한 말이 있어요. 적군이 지른 불에 불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친구가 지른 불에 불타는 것. 그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했다는 거죠. 데이빗 롱이가 수상이 되는 것은 1984년 7월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반대당 우파죠. 한국 뭐 어디로 치나 우파인 내셔널에서 당시의 수상 로버트 멀둔이라는 사람이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파가 할 만한 생각을 합니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의 군사 동맹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배가 오면 잘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아주 익숙한 종류의 생각이에요. 1984년이 되면 선거를 하죠. 노동당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이 이거예요. 미국 배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건 혹은 미국 배가 핵무기는 없지만 핵 추진을 하건 그거 다 반대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갖는 기본적인 군사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가진 정책, 배에 핵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지 않는 그 정책, 그것이 노동당으로 하여금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에, 즉 이렇게 군사 동맹은 유지하되 어떤 배는 못 오게 한다. 이런 걸 하기에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죠. 미국이 그 배에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가 끝납니다. 노동당이 이기고 데이빗 롱이가 수상이 되고 수상이 된 데이빗 롱이는 우리나라에는 뉴질랜드에는 핵 추진으로 해서 오는 배 잠수함이건 핵 무기가 실려 있는 것이건 관계없다. 올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불만이죠. 그래서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게 됩니다. 84년과 85년에 이게 좀 규칙이 너무 세다 싶어서 핵무기만 없고 핵 추진을 하는 것이면 좀 받아줄 만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미국에서도 하고 뉴질랜드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걸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84년 후반에 미국이 자기네 군함 북해넌이라는 것을 뉴질랜드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핵무기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미국 정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렇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핵무기는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여기가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니만큼 좀 뉴질랜드가 받아줄 만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1985년 2월 4일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나중에 이 결정에 대해서 데이빗 롱이가 말하기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거절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뭐건 간에 그게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정부로 볼 때는 그게 일종의 패배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배를.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뉴질랜드와 미국과의 정보 군사 관계 단절, 그 다음에 정치 외교 관계 격화 내지는 강등,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장관인 조지 슐츠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뉴질랜드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ANZUS 조약, 그것을 우리가 파기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뉴질랜드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987년에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 뉴클리어 프리 존, 그런 법 공식 명칭은 아주 길지만 짧게 부르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통과시켜요. 뉴질랜드에는 핵이 없다. 여기에는 핵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법이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했더니 미국 정부는 일종의 보복으로 미국은 브룸필드 액트, 브룸필드 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미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격화시킵니다. 더 이상 동맹국, ally,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미국이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나중에 수상 데이빗 롱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비핵지대, 뉴질랜드 비핵지대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1989년 그 법이 나온 지 2년 뒤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미국과의 동맹, 그런 군사 동맹을 차라리 깨면 깼지 그 배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여론이 그쪽으로 확 기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는 야당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다고 여겼던 야당조차 뉴질랜드 비핵화 정책, 그런 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드린 말씀이 대체로 약간이지만 적혀있는 한글로 된 기사가 있어요. 인도 패시픽 디펜스 포럼이라는 잡지인데 거기에 그 뉴질랜드와 미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나온 내용이냐면 근래에 이런 과거에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사인데, 그것을 소개하는 과정에 과거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잠깐 해요. 거기를 한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핵무기를 탑재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부캐넌의 방문을 거부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정책상 미국은 함선에 핵무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미국 군함을 모두 영해에서 금지했다. 뉴질랜드는 1987년 뉴질랜드 비핵화 지역 비무장 및 무기 통제법으로 비핵 정책을 법제화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건건마다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든 거죠. 그때는 핵전쟁 반대에 대한 상징적인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크지만 이 법에 따라 핵 추진 또는 핵 무장 선박은 방문할 수 없다.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세계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는 군사 영역을 넘어선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 선진국 중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세계 원자력 기구는 말한다. 주로 뉴질랜드가 수력 발전을 많이 하죠. 여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그 87년에 나온 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의 분위기, 여론의 분위기가
그런 종류의 제안을 할 만한 그런 토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런 종류의 제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뉴질랜드 사회에서 좀 불편하겠죠. 자기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 다음에 할 내용의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새로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 중 어제의 그 전 에피소드를 듣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들으셔야 이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빗 롱이에 대한 설명이 그 전 거에 자세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51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 녹음에 되어 있고, 이 다음 녹음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것은 제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7일 뉴질랜드의 비핵 정책 두 번째 녹음인데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